바닷속에서 솟아올라온 도시가 있습니다. 아니 인어도 아니고 도시가 올라왔다니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그건 바닷속에 잠겼다가 올라온 땅에 도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대표하는 도시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최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죠. 바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인데요. 스톡홀름에서 스톡은 저장고라는 뜻이 있고요. 홀름은 강 속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요새화된 작은 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화된 섬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건 외부 공격에서 도시 방어를 위해서 방어 장벽을 쌓았기 때문일 겁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도시 방어를 위해서 둘러싸은 장벽이 17세기 초에 대화재의 영향으로 도시 남쪽 방어벽은 파괴되었고요. 북쪽에 일부 남아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은 말라렌 호수에 위치한 14개의 섬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섬들은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렌 호수는 담수호인데요. 호수물이 흘러나와서 발트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트해 쪽 바다 쪽으로는요,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스톡홀름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담수호인 말라렌 호수는 과거에는 바다 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닷물이었었고요. 강빙기로 들어온 이후에 지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바다와 격리되었고요. 호수를 채우고 있던 바닷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빙하 녹음물로 채워지면서 담수호가 되었습니다. 말라렌 호수는 호수가 많은 스웨덴에서도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호수인데요. 스톡홀름 도시 중심지는요, 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의 30%는 물입니다. 스톡홀름과 말라렌 호수는 후빙하 반동이 어떤 결과를 이끌었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빙하기 때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모두 수 킬로미터 두께의 엄청난 무게의 빙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요. 빙하 무게로 지각이 멘틀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간빙기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은 지각이 반동하면서 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쪽 해안 부근에서 가장 빠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1cm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세기가 지나면 스웨덴과 핀란드 북쪽 해안지대가 1m 상승하는 거니까요. 아직도 상당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선도 바뀌고 있어서요. 바닷물에 잠겼던 지역이 지각이 상승하면서 그림 A로 되었다가요. 그리고 B로 또 C로 바뀌면서 마침내 D의 해안선으로 변경되는 등 후빙하 반동으로 뚜렷한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빙기에 들어와서 빙하가 상당 부분 녹고 난 후인 BC 7000년, 그러니까 9000년 전만 해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특히 핀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덴마크에 인접한 스웨덴 남부의 고지대 정도가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이 드러나 있었고요. 스톡홀름과 말라렌 호수는 모두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거죠. BC 6000년, 그러니까 8000년 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스톡홀름은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빙하 무게가 없어진 지각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스톡홀름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8000년 전 석기시대에 스톡홀름에서 사람이 거주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남쪽 지역에는 마지막 빙하기 말이었지만 비교적 따스했던 시기인 14,000년 전쯤에 술록을 사냥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지구 기온이 급속히 냉각되었던 영거 드라이아스 직전이었거든요. 마지막 빙하기 말에 북유럽의 온도나 습도는 거의 오늘날에 육박할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된 기후를 마지막 빙하기 말의 알레르드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알레르드 진동은 기후 진동인 거죠.
이 알레르드 진동 때문에 빙하 녹음물이 왕창 늘어나면서 북대서양의 해류 흐름이 정체되었고요. 이 해류 흐름이 정체되면서 홀롯의 진입 직전에 지구 기온이 급냉한 거죠. 선사시대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살게 된 건 알레르드 진동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상승했던 때였는데요.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물러간 1만 년 전쯤에 이미 사람들이 스웨덴 남쪽 지역에 거주했다가요. 다시 추위가 닥치자 거주민들은 남쪽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 후 수천 년이 지나서 기후가 견딜만하게 바뀌고 언 땅이 녹고 그리고 비옥해지자 다시 북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중세 때 북유럽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던 시기, 그러니까 바이킹 시대가 있었죠. 바이킹의 고향은 스웨덴은 물론이고요. 덴마크,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바이킹 시대는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스톡홀름의 올드타운은 발트해와 말라렌 호수 사이에 있는 작은 섬들에 있는데요. 바이킹이 세운 마을입니다. 바이킹이 바다로 진출을 하기 용이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가 AD 1000년경쯤이었으니까요. 바이킹이 스톡홀름에 마을을 세운 건 불과 1000년 전쯤입니다. 바이킹이 스톡홀름에서 무용로를 개척하면서 다양한 교육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톡홀름은요, 스웨덴 중부 저지대에서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규모가 큰 호수 4개는 모두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 저지대에서 지하수를 뽑아내면 염화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만 해도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후빙하 반동으로 현재의 중앙 저지대가 해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하수에 바닷물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스톡홀름이 위치한 중앙 저지대는요, 북유럽인데도 침엽수림 지대가 아니라 온대 낙엽수림 지대에 속하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속합니다. 북해를 향해 있어서요, 무역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스톡홀름에 도시가 생겨난 건 스웨덴 왕국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스톡홀름은 노벨상 시상지로 잘 알려져 있고요.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H&M, 그리고 실용 가구를 대표하는 이케아, 그리고 스웨덴의 보컬 그룹 아바 등이 있죠. 그래서 과학, 문화, 경제 등의 여러 영역을 뒷받침하는 도시입니다. 만일 다른 도시가 스톡홀름처럼 큰 호수와 바다 사이에서 작은 섬들을 끼고 위치해 있다면요, 요즘처럼 해수면 상승 위험이 높은 시절에는 물에 잠기기 딱 좋은 위치죠. 그런데 스톡홀름은 그와는 정반대로 해수면이 하강 중입니다. 말하자면 섬들이 상승하면서 섬들 사이 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빙하가 물러간 후 지각이 반동하면서 맨틀 물질이 이동했고요. 맨틀 물질 이동으로 지각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후빙하 반동으로 바다 속에서부터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온 현재의 스톡홀름 해발 고도는 28m입니다. 어지간히 끈질기게 수십 미터를 솟아오른 거죠. 지금도 스톡홀름은 섬들을 함께 끼고서 상승 중입니다.